1830년 7월 27일 파리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왕정 복고를 외치던 샤를 10세의 왕좌는 단 사흘 만에 무너졌고 수백 년을 이어온 부르봉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혁명 이후 다시 권좌에 오른 왕가가 고작 87일 만에 멸망한 이 극적인 순간,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1789년 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유럽의 보수 세력들은 시계를 되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814년 루이 16세의 동생 루이 18세가 프랑스 왕좌에 올랐습니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왕정 복고의 시작이었습니다. 루이 18세는 현명했습니다. 그는 혁명이 남긴 상처를 이해했고 헌법을 받아들였으며 의회와의 공존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1824년 그의 동생 샤를 10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샤를 10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정한 구체제의 신봉자였고 혁명 이전의 절대왕정을 꿈꿨습니다. 즉위 초부터 샤를 10세의 행보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랭스 대성당에서 중세식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화려한 의식, 성유로 축성받는 왕, 신의 대리자로서의 위엄, 이 모든 것은 계몽의 시대를 살아가던 프랑스 국민들에게 시대착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혁명으로 몰수당한 귀족들의 재산을 보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재원은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마련되었고 결국 부담은 중산층에게 돌아갔습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검열이 부활했고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들은 하나둘 폐간되었습니다. 귀족들에게는 특권이 돌아왔고 교회는 다시 교육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마치 178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더 이상 예전의 신민이 아니었습니다. 1830년 5월 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왕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야당이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221명의 의원이 정부 불신임에 서명했습니다. 민의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구체제로의 회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혁명이 가져온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샤를 10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히려 야당의 의석은 더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의 의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왕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민의를 받아들이고 입헌군주로 남거나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샤를 10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1830년 7월 25일 왕은 폴리냑 수상과 함께 4개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7월 칙령이라 부릅니다. 첫째,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 둘째, 갓 선출된 의회를 해산한다. 셋째, 선거권을 대폭 축소한다. 넷째, 새로운 선거를 9월에 실시한다. 사실상 헌법을 유린하는 쿠데타였습니다. 칙령이 발표된 것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신문을 펼쳐들고 경악했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인쇄업자들과 언론인들이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자유가 죽었다고, 혁명의 유산이 짓밟혔다고. 7월 26일 월요일, 파리의 인쇄소들이 문을 닫았고 신문사 직원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인 27일,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시위는 봉기로 변했습니다. 파리 곳곳에서 바리케이드가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은 돌을 쌓고 마차를 뒤집고 나무를 베어 거리를 봉쇄했습니다. 삼색기가 곳곳에서 휘날렸습니다. 혁명의 깃발이 다시 파리를 뒤덮었습니다. 정부군과 시민군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봉기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였고 학생이었고 소상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들을 영광의 3일의 영웅이라 부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그들은 정부군과 맞섰습니다. 파리의 지리를 꿰뚫고 있던 시민들은 게릴라 전술로 훈련된 군대를 압박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이 울렸고 그것은 봉기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28일 수요일 봉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청이 함락되었고 튜누리 궁전이 포위되었습니다. 정부군 일부가 시민군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도 프랑스인이었고 그들 역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총구는 왕이 아닌 국민을 향할 수 없었습니다. 29일 목요일 왕궁의 왕실 깃발이 내려지고 3색기가 올라갔습니다. 샤를 10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왕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칙령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민심은 이미 돌아섰고 파리는 더 이상 왕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7월 30일 샤를 10세는 생클루 궁전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공식적으로 퇴위했습니다. 부르봉 왕조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혁명 이후 권력의 공백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프랑스를 이끌 것인가? 공화정을 원하는 급진파와 입헌군주정을 선호하는 온건파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결국 은행가와 부르주아 계급의 지지를 받은 루이 필리프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오를레앙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스스로를 프랑스인의 왕이라 칭했습니다. 신의 대리자가 아닌 국민에 의한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7월 혁명은 유럽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고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에 대항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여러 지역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1830년의 파리는 다시 한번 혁명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 87일 만의 붕괴,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샤를 10세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혁명을 경험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절대왕정의 신민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이라는 가치는 이미 프랑스인의 피 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칙령은 단지 도화선이었을 뿐 불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1830년 7월의 파리, 그 뜨거웠던 사흘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도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